안녕하십니까. 수도권투데이 정병진입니다. 39초 30이란 시간에 뭘 할 수 있을까요? 이 선수는 한국 장애인 수영의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2016 리우 장애인 올림픽 남자 수영 50m 자유형에서 이 기록을 세우면서 국내 최초로 패럴림픽 수영 3관왕이라는 진기록을 세웠는데요. 이때 인터뷰에서 저 같은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 보이십니까?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네, 선천적 뇌병변 장애로 걸을 수는 없지만 재활을 위해서 뛰어든 물속에서 최고의 별이 된 국가대표 수영 조기성 선수 잠시 후 만나봅니다. 경기도 인구가 1,300만 명을 돌파했네요. 오늘 앵커가 주목한 수도권 소식입니다. 경기도 조사 결과 지난 8월 말 기준 경기도 인구가 1,301만 9,877명이었습니다. 국민 4명 중 1명이 경기에 거주하는 셈이죠. 출산으로 자연적 증가해서라기보다는 서울 등 다른 지역에서 전입한 사회적 증가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1,300만 경기도 시대. 늘어난 인구만큼 생산성도 좀 증가하고 다양성과 창의성이 넘치는 대한민국의 중추신경이 되길 응원합니다. 자, 프랑스와 자으디의 노래입니다. 광고 음악으로 자주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떻게 너에게 이별을 말할까? 꼬맹띠 디아듀 수도권 투데이 첫 곡입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 수영에서 이번 리우 패럴림픽 3관왕을 달성한 선수입니다. 조기성 선수를 전화로 직접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영광입니다. 제가 더 영광입니다. 아니, 그 현지 인터뷰에서 네. 한국 가면 짜장면 탕수육 먹고 싶다 이 네네. 발언했었거든요. 네. 그 지난주 22일에 귀국했는데 네. 드셨습니까? 네, 귀국하고 하루 있다가 먹었습니다. 맛있었죠? 네, 굉장히 맛있던데요. 예. 아, 참 정말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요즘은 다시 체전 전국체전 준비로요. 예. 다시 훈련하고 있습니다. 아, 또 바로 이렇게 훈련 준비에 돌입하시고 대단합니다. 좀 더 쉬고 어디 여행도 좀 다녀오시고 그러시지 그랬어요. 그러기에는 운동 욕심이 아직은 조금 있어서요. 아, 대단하네요. 진짜. 아니, 우리 조기성 선수가 네. 이번 패럴림픽 출전 처음이거든요. 네네. 근데 한국 선수가 이 3관왕에 오르게 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네네. 아, 이게 근데 우리 조 선수도 원래 그 3관왕 달성 후 인터뷰 보니까 3관왕까지는 바라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원래 목표가 어떻게 됐습니까? 원래 이렇게 패럴림픽을 준비할 때는 금메달 하나만 따도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네.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어서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겸손하시네요. 어떻게 하다가가 아니라 정말 그만큼 이 달성할 만한 실력이 되니까 아닙니다. 네. 이런 어떤 진기록을 세운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수영을 원래 좀 어떨까요? 어떤 계기로 시작했는지 궁금합니다. 그 물을 무서워하셨다면서요? 네, 제가 원래 어렸을 때는 물 좀 무서워했는데 네. 그 어떤 한 분께서 저한테 수영하면 걸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걷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재활에 도움이 된다? 네, 걷고 싶은 마음에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아, 그랬군요. 근데 처음 시작할 때 물을 원래 무서워하셨으니까 네. 그 공포감을 극복해내는 게 중요했을 텐데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처음에는 부모님이 같이 따라 들어가셨거든요. 아, 물속에요? 네, 무서워하니까 저는 조금 따라 들어가시다가 예. 하다 보니까 재미더라고요, 수영이. 그래서 그때부터는 안 따라 들어오시고 저 혼자 하다 보니 예. 물 공포증은 좀 없어졌던 것 같습니다. 참 부모님의 힘이 컸군요, 처음에. 자, 그렇다면은 이번 대회 출전 결심. 대회까지 내가 한번 수영해서 어떤 재활 차원이 아니라 뭔가 좀 대회까지 나가서
해보자 이런 결심은 어떻게 하게 됐습니까? 제가 그냥 취미 삼아서 출전했던 국내 대회에서 3등을 한 번 했습니다. 처음 출전한 대회에서. 네. 그래서 거기서 좀 흥미가 생겨서, 제대로 한번 운동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 가졌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메달도 뭐 은메달, 금메달 국내외 대회에서 이제 여러 차례 따면서 참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가 됐거든요. 네. 근데 그 과정이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포기하고 싶고 그 훈련 자체가 또 고되기 때문에 좌절하고 또 그만두고 싶은 그런 생각도 들었을 것 같은데 그때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솔직히 그만두고 싶은 생각도 있었습니다. 근데 네. 그때마다 부모님께서 잘 다독여 주시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아니면 이번 한 번만 더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잘 다독여 주셔서 네. 지금의 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다독여 주시고 같이 네. 위로와 또 공감해 주시면서 네. 힘을 주셨군요. 네. 근데 또 우리 조 선수도 뭐 슬럼프 같은 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슬럼프는 없었습니까? 15년도 세계선수권 이후에 조금 슬럼프가 있긴 있었는데요. 아, 그래요? 네, 그때마다 우리 이무근 선수 수영은 트럴림픽 런던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아, 네. 그 분께서 조언도 좀 많이 해주시고 예. 또 다른 분들도 조금 더 열심히 하면 올림픽 아직 메달 딴 거 아니니까 조금은 더 열심히 하자고 이렇게 다독여 주신 분들이 많아서 야, 그분들 그랬군요. 덕분에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지 않았나. 그 장애인 수영계의 그 맏형이죠. 이무근 선수. 네, 맞습니다. 평소에도 원래 조언들 많이 해주고 좀 친한가요? 평소에도 되게 조언 많이 해주시고 챙겨주시는 편이고요. 네. 힘들다 그럴 때마다 조언해주시고 또 분위기 제가 또 기분이 더 안 좋으면 장난도 먼저 쳐주시고요. 아, 그래요. 네. 아, 우리 조기성 선수에게 이무근 선수는 일종의 멘토겠네요. 그렇죠? 네, 운동선수로서는 굉장히 존경하는 선수입니다. 아, 그래. 운동선수로서는 인간적으로는 참 인간적으로도 참 친구같이. 좋으신 분이고요. 아, 그래요. 네. 아, 이번에 또 메달들을 땄습니다. 그전에도 메달들 땄지만 네. 이번 리우 올림픽에서의 메달은 본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처음 가졌던 꿈이 올림픽 메달리스트였고요. 네. 그리고 이 메달을 통해서 더 많은 사회적 경험 혹은 이런 것을 할 수 있게 발돋움해주는 메달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주는 네. 발판이자 어떤 하나의 또 계기가 됐다, 전환점이 됐다 이런 생각이 또 네, 드네요. 맞습니다. 자, 3관왕 달성한 후에 참 멋진 멘트였습니다. 저 같은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 보이십니까?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아, 이 멘트 준비하신 거죠? 아니요. 좀 딱히 준비한 건 아니고요. 아, 그래요? 그 상황에 갑자기 그 멘트가 떠올라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이 멘트가 떠오를 때 심정이 어땠습니까? 제가 솔직하게 수영하기 전에는 되게 어두운 아이였고 막 이렇게 되게 방에만 있는 걸 좋아하고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아이였는데 예. 수영을 시작하고 나서는 좀 자신감도 많이 얻었고 또 이번에 3관왕 그 마지막 메달을 통해서 조금은 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저 같은 장애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렇게 어두운 곳에 혼자 있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 조금 그런 걸 깨고 나와서 조금 밝게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런 멘트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장애를 갖고 있는 게 불편한 정도일 뿐이지 이게 네. 뭐 다른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어두워할 필요가 없다. 나처럼 할 수 있다. 네. 이런 메시지를 떠올려 정말 그 만감이 교차했을 것 같아요. 이 말을 하는 순간. 네, 맞습니다. 이야, 남자 수영 이번에 100m, 200m, 50m 자유형에서 금메달을 석권한 우리 조기성 선수와 인터뷰하고 있는데요. 이번 대회 치르면서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점 없었습니까? 뭔가 좀 제도적으로 아니면은 훈련 환경이나 어떤 기타 다른 지원들이 좀 필요하겠다. 이런 부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솔직히 비장애 선수들에 비해서 그 훈련 일수나 이런 게 부족하거든요. 예. 저희 장애인 쪽은 훈련 일수가 끝나면 훈련은 말고는 훈련할 때가 그렇게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상시 훈련이나 이런 게 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훈련할 수 있는 이런 시간과 공간을 좀 더 확보해 주길 바란다. 네. 이런 좋은 이야기였는데 관계자분들이 좀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갔다 오면서 참 여러 가지 고된 것들도 많았겠지만 보람도 있었어요. 네. 무엇보다 더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인터뷰에서
말씀을 하시던데 네. 4년 뒤 도쿄 패럴림픽에도 도전하십니까? 도쿄올림픽에도 도전해볼 생각이고요. 예. 그리고 또 기회가 된다면 되게 좋은 성적 거둬서 또 밝게 인터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우리 조기성 선수 혹시 좌우명 같은 거 있어요? 좌우명? 좌우명은 딱히 없는데 네. 운동하면서 드는 생각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렇게 포기하지 말자 이런 주의라서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네. 더 포기하지 말자. 네, 그런 주의라서요. 예. 자, 이번에 그 선수촌에 한국 방송은 YTN만 나왔다면서요. 네네네. YTN 좀 보셨습니까? 거기서? YTN데 봤습니다. 그 뉴스 하시는 거랑 이렇게 하는 거 봤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라디오는 YTN 라디오만 들으시겠네요. 네, 그런. 네, 국가대표가 듣는 방송입니다, 여러분. 자, 마지막으로 저희 수도권 투데이 애청자분들께 그 힘내라는 말씀 있잖아요. 저희 전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정말 힘내라고 네. 저희 방송 듣고 계신 분들에게 그 전하는 말씀 해 주시면서 저희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살면서 저도 오래 살진 않았지만 되게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딱 한 번만 용기 내고 딱 한 번만 참으면은 새로운 길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지금 뭐 포기하고 싶거나 그만두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러지 마시고 딱 한 번만 용기 내셔서 한 번만 더 용기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십시오. 국가대표 수영 조기성 선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트레스 없는 도로, 스트레스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 도로 위에서 느끼는 기쁨과 고충, 우리네 살아가는 이야기까지 여러분 수도권 투데이에 다 풀어주세요. 온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안녕하세요. 강남에서 운전하고 있는 택시기사 조성일입니다. 강남 쪽에 유동인구가 많아서 손님이 많죠. 직장인들이 많죠. 여기에 좀 복잡하더라도 많이 오고 있어요. 출근 시간이나 야구 시간에 늦었을 경우가 있잖아요. 생각보다 빨리 도착되면 손님들 기뻐하시잖아요. 그때 저희 불안스럽죠. 자기가 모르는 길을 가면 트집받는 손님들이 있어요. 술 취해서. 그때 황당하죠. 강남 쪽에는 고급차들이 많은데 그렇다고 운전을 안 할 수는 없고요. 또 사고 언제 날지도 모르는 거라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조심해서. 손님이 재촉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때 어쩔 수 없이 차선을 변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니까 너그럽게 좀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름 때 더우니까 손님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사고가 안 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쪽 사고만 나도 인사 접수해달라니까 그게 제일 힘들어요. 사고 접수가 되면 보험 할증이 많이 내있거든요. 저희 택시 오는 입장에서는 500만 원 넘게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런 문제 제일 힘든 것 같으니까 좀 사고 안 났으면 좋겠습니다. 보험료가 너무 비싸니까요. 하루 벌어서 생활하기 힘든데 보험료까지 그 부담되면 더 힘들거든요. 오늘도 안전운행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코너 오늘 조성일 택시기사님 참여해 주셨습니다. 강남 쪽에서 주로 일하신다고 하네요. 유동인구가 많고 또 고급차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운전이 조심스럽다 이런 고충 털어놓으셨습니다. 강남 쪽은 늘 막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님들도 타게 되면 참 초조해서 더 빨리 가달라고 이야기해 주는 분들 있다고 하시는데 이런 거 보면은 기사님들도 초조하시거든요. 사람들도 막 많고 차도 많고 손님 빨리 데려다 줘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서 참 사고가 날 가능성도 있고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께서도 한번 이런 점을 감안해서 강남 쪽에서 택시 이용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저희가 준비한 선물 조성일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다른 분들도 참여 가능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이쪽으로 참여하시면 저희가 방송 참여 기회 드리고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차를 위한 카업에서 10만 원 상당의 광택용품 7종 세트,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10만 원 상당 온라인 수강권 준비하고 있습니다. 1부 끝곡은요. 크리스티나 아길레라의 뷰티풀 준비했습니다. 잠시만요. Good morning, ladies and gentlemen. 저희 버스는 당신의 출근길을 바꾸기 위해 경기도가 처음 선보이는 굿모닝 2층 버스입니다. 서서 가시는 분이 없도록 2층까지 70여 개의 좌석이 준비되어 있으니 편안하게 착석하시고 모든 좌석의 안전벨트를 착용해주세요. 휴대폰 충전이 필요하시면 좌석에 비치된 USB를 이용하시고 책 읽으실 땐 독서 등을 켜주세요. 오늘도 저희 굿모닝 2층 버스를 이용해주신 승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출근길을 바꾸다. 경기도 굿모닝 2층 버스. 퇴근길도 굿모닝. 문의 031-120.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요?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고요? 보험이 있는데 이왕 이렇게 된 거 여기저기 손 좀 보면 어떠냐고요? 여기서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2016년 9월 30일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시행. 보험 사기 예방 프로젝트. 여기서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가 함께합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네, 2부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격주로 선보이는 특별 코너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방금 캠페인 고지 들으셨죠? 보험 사기는요. 모르고 있다가는 어이없게 당하거나 또 자기도 모르게 저지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여러분도 꼭 챙겨 들으시면 좋겠네요. 잠시 후 서울시 행정탐방 떠나봅니다. 고속도로에서도 잘 나가는 더 넥스트 스파크. 한가위 명절을 맞아 준비한 9월의 혜택. 지금 스파크 구매 시 100만 원 할인. 또는 36개월 무이자 할부. 스파크 한가위에도 잘 나가네. 현금 할인 60개월 4.9% 할부 이용 조건. 할부원금 500만 원 이상. 9월 30일까지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연화가 좋아할 수 평창수. 맑고 시원 평창의 깨끗한 수 평창수. 청정샘물 올림픽을 응원해요 평창수. 응원 팡팡. 연화와 함께 마셔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평범한 날에도 좋은 일 있냐는 말을 듣는 그런 기분 아세요? 모든 것은 힘있는 피부로부터. 환하고 탱탱하게 피부에 다시 힘을 채우세요. 기대 그 이상의 변화. 아이오페 슈퍼바이탈 크림. 에이스 고객 지성 이보영. 침대를 말하다. 이 남자 가구 살 땐 신경도 안 쓰더니 침대는 자기가 먼저 누워보는 거 있죠? 당연하지. 몸을 위한 건데. 응? 잡았으면 알 텐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운전자 여러분, 커피도 시끄러운 음악도 소용없이 졸릴 땐 잠시 차를 대고 쉬었다 출발하세요. 여러분의 인생길에 봄날은 와도 졸음은 오지 말아야 하잖아요. 삼성화재와 함께 매일을 봄처럼 사세요. 당신의 봄 삼성화재. 목으로 마셔라. 원샷엔 하이트. 넘어가는 맛이 좋다. 목으로 마셔라. 원샷엔 하이트. 서울, 경기, 인천, 집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자, 서울시 행정탐방 떠나보겠습니다. 감사 담당관 강희은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서울시 내용 보니까 타파해야 할 공직의 관행을 뽑아보겠다 이런 내용도 있고 뭐 김영란법 관련 내용도 있습니다. 우선 이 타파 대상 공직 관행 선정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오늘부터 그 시행되는 청탁금지법하고요. 또 서울시가 2014년 10월에 시작해서 만 2년이 돼가는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 일명 박원순법이라고 불리는데요. 예. 그 발표한 지 2년을 맞아서 공무원이 미처 의식하지 못해 습관적으로 반복한 기존 부패 유발 관행을 저희가 찾아서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직접 고치는 시도를 합니다. 네. 기존에도 직원들이 내부적으로 잘못된 관행을 찾아서 타파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공무원도 이제 공급자다 보니까 협소한 시야로 자기 중심적으로 우물한 개구리식으로 불완전한 개혁에 그칠 수 있어서 실제 행정 서비스의 수요자인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서 공직사회를 자정해서 발전시키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네, 개선한다고 하지만 또 놓치고 있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겠다는 거죠. 그럼 시민들 누구나 의견을 다 낼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시민들로부터요, 지난 9월 23일부터
오는 10월 14일까지 네. 시민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는 모바일 투표인 서울시 엠보팅을 통해서 공무원의 이런 관행 이제 그만이라는 제목으로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비리나 불법까지 가지 않더라도 공무원 사회에서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이제는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되는 갑의 부당행위, 미처 의식하지 못할 수 있는 사소한 잘못까지 모든 의견을 듣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예. 공무원이 친절해야 되는데 무표정하게 민원인한테 응대를 한다든지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고 전화만 돌린다든지 평소 시민들이 느꼈던 모든 불편사항이 대상이 됩니다. 그래요. 이거 모바일 투표 서울시 엠보팅 말씀하신 거는 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가장 많이 지적한 관행을 저희가 이제 대상으로 선정을 해서요. 네. 스마트폰 앱으로 엠보팅으로 투표를 하고 있고요. 엠보팅. 공무원들의 행동 실천 규범인 청렴 10계명을 만들어서 실천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모바일에 M과 뭐 투표하다 할 때 보팅이 이제 합쳐진 말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이제 검색을 해서 이거 스마트폰으로 다운받아 이제 투표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 투표 결과는 어떻게 활용됩니까? 저희가 이제 지난달부터 공무원 통해서 이제 내부적으로 선정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시민들 의견을 반영을 해서 10월 14일까지 투표를 하고 네. 그 결과를 박원순법 시행 2주년인 10월 달에 서울시 홈페이지 그리고 저희 과에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청렴 페이스북이 있습니다. 네. 이런데 청렴 10계명을 공개를 하고 저희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실천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서울시 직원들이 꼽은 타파 관행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미 뭐 내부 직원 상대로는 투표를 하셨다고 하니까요. 네, 주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면은요, 관리자가 퇴근하지 않으면 일이 없어도 자연스럽게 남아서 야근하는 이런 것들, 그리고 각종 위부 행사를 할 때 필요 없는데 이제 부서 직원들을 차출하는 것, 그리고 간단하게 구도나 메모로 보고할 수 있는데 불필요하게 보고서를 만드는 것, 네. 그리고 이제 또 업무 책임을 회피하거나 전가하는 권위적인 상사 이런 것도 있었고요. 또 인사철에 불필요한 축하 화환 보내기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민원인들이 이제 오실 때 그냥 오시면 돼. 음료수를 사오시는 경우에 저희가 정중히 거절을 하고 사양을 해야 됨에도 당연시 한다든지 또 출장인 수를 늘려가지고 출장비를 과다하게 받는다든지 초과 근무 수령을 부당 수령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공무원들도 스스로 지적을 했습니다. 이제 내부적으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시민들의 의견까지 반영해서 종합적인 청렴 10계명을 만들어 보겠다 이런 포부인데 좋습니다. 또 오늘이 또 중요한 날이잖아요. 그렇죠? 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에 관한 금지법, 김영란법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제 오늘 시행 첫날인데 서울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네, 사실 저희 서울시는 이미 2014년 10월부터 청탁금지법, 김영란법보다 더 강하고 넓은 박원순법을 시행했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을 걸로 생각되지만요. 예. 그래도 이제 법률이니까 저희가 많은 준비를 했는데요. 저희 감사 담당관을 중심으로 관련 부서들이 TF를 구성해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감사 담당관에서는 공무원 대상, 또 법 적용 대상인 언론인 대상, 청탁금지법 교육이나 홍보를 하고 있고요. 컨설팅을 하는 등 총괄 운영을 하고 있고 오늘부터 조사 담당관에서는 위반행위 신고 접수 조사를 하게 됩니다. 네. 시민들도 이제 내용이 궁금하실 거잖아요. 이 시민들을 위해서 120 다산 콜센터를 통해서 시민들한테 전화 상담이나 안내를 하고 있고요. 저희 특별히 서울시에서 김영란법, 청탁금지법을 한눈에 바로 알아볼 수 있는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라는 핸드북을 제작을 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를 하고 있고요. 거기 보면 주요 내용이 나와 있고 또 구체적으로 시민들이 자주 물어보는 사례들이 있어서 아주 유용한 자료가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네. 처음 시행되고 온 국민이 관심 가지고 있지만 또 애매한 것들이 많은 만큼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 청탁금지법의 내용 자세히 알게 되면 참 좋겠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시 감사 담당관 강희은 과장이었습니다. 자, 중국어를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는 시간입니다. 다 함께 중국어 대한민국 대표 중국어 강사 문정아 선생님 나와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大家好, 정병진 아나운서 早上好.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어제 단풍 배웠었잖아요. 그쵸, 근데 발음 너무 좋았는데 한번 해보실래요?
펑예. 아. 느낌 제대로 살아나네요. 네, 펑예. 단풍, 펑예. 펑예. 그렇죠. 역시 중국어 꿈나무 다 와요. 펑예. 이런 것만 잘 외워요. 펑예. 좋습니다. 자, 오늘은 단풍 배워봤으니까요. 단풍도 뭐 은행은 노란색으로 들고 이제 뭐 단풍나무는 붉은 빛이고 네. 색깔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색깔 좀 배워볼게요. 네, 오늘은 여러 가지 색깔을 배워볼게요. 네. 빨간색, 노란색은 우리 예전에도 배웠었는데요. 그래도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빨간색은 붉은 홍자를 써서 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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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노란색은 누를 황자를 써서 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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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주황색은 그 귤색이라고 해서 귤색에 빨간색이 좀 들어갔다고 해서 네. 쥐홍서. 쥐홍서. 한 번 더. 쥐홍서. 쥐홍서. 사실은 줄여서 표현하기도 해요. 그냥 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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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도 주황색인 거죠? 주황색이에요. 네. 쥐서. 요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네. 자, 색깔 다시 한번. 빨간색은 좋아요. 빨간색. 홍서. 네, 붉은 홍자. 홍서. 그리고 노란색은 황서. 황색. 노랗게 그렇죠. 떴다. 그렇죠. 황서. 네, 황서. 주황색은 쥐서. 그렇죠. 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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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황색 쥐서. 그렇죠. 쥐서. 아, 참 색깔이 이렇게 다 모아놓으면은 되게 알록달록할 것 같아요. 맞아요. 알록달록. 그래서 알록달록이란 말이 또 중국어로도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빛깔이 곱고 알록달록하다라는 그런 네. 뜻으로 화화류류. 아, 이거 참 말이 재밌네요. 화화리리. 네. 이때 류 발음은 너무 짧게 하지 마시고요. 조금 더 리. 길게. 류. 리. 화화류류. 화화리리. 맞아요. 칙칙폭폭. 화화리리. 알록달록 해서 네. 화화류류 알록달록 화화리리. 였습니다. 네, 빨간색은 홍서. 노란색은 황서. 주황색은 쥐서. 그리고 알록달록하다는 화화리리. 였습니다. 다음 네. 이 시간에 만나요. 再见. 네, 오늘도 재밌게 배워봤습니다. 6933번님, 아, 중국인들은 빨간색 좋아한다던데, 알록달록한 가을 참 좋아하겠어요. 화리리. 재밌는 단어 오늘 배워봤죠? 자,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여러분께서 배우고 싶은 표현 언제든지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들의 살맛 나는 오늘 하루를 위해 수도권 투데이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꼭 알아두어야 할 수도권 핫 이슈를 쉽고 재미있게 들여다보는 투데이 포커스. 도로 위에서 느끼는 기쁨과 고충, 우리는 살아가는 이야기까지 청취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보는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21세기 꼭 배워둬야 할 중국어를 쉽고 재미있게 익혀보는 다 함께 중국어. 그리고 서울, 경기, 인천의 중요한 행정 소식을 가장 발빠르게 짚어보는 수도권 행정 탐방까지. 똑소리 나는 수도권 라이프를 원하신다면 지금 듣고 계시는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매일 아침 9시 10분 놓치지 마세요. 아참, 수도권 투데이의 문을 두드리고 싶은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저하지 마시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수도권 투데이는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평일 오전 9시 10분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꼭 기억해주세요.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출입처 오늘은 경기도 소식 살펴보는 날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하죠. 김학무 기자.
네, 김학무입니다. 네, 경기도가 인구 최대 지자체가 됐다는 소식이 있는데 1,300만 명이 넘었어요. 네, 지난달 말 기준으로 경기도 인구가 1,301만 9,877명을 기록했습니다. 이 숫자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합한 건데요. 내국인이 1,265만여 명, 외국인이 37만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총 인구가 5,279만 명인 것을 감안하면 경기도 인구는 24.7%로 우리나라 국민 4명 가운데 1명이 경기도에 사는 셈입니다. 네. 경기도 인구는 지난 2002년 말 1,000만 명을 넘어선 이래 14년 만에 30%가 더 늘어난 건데요. 경기도의 인구 증가는 출산으로 인한 자연적인 증가보다 타 지역에서 유입으로 인한 사회적 증가가 많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로 인구가 들어온 곳은 서울이 139만 명으로 가장 많고요. 부산에서 6만여 명, 경북에서 5만 6천여 명이 들어왔습니다. 네. 아무래도 서울보다 상대적으로 주택 가격이 싸기 때문으로 보이고요. 또 편리해진 교통이나 기업체 증가로 인한 일자리가 많이 늘어서 이런 게 주 요인으로 보입니다. 경기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지자체는 수원으로 122만 7천여 명이고 고양과 용인 등 3개 시가 인구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반면 연천구는 인구가 4만 7천 명으로 가장 적습니다. 네. 자, 이렇게 경기도가 정말 최대 지자체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뭔가요? 경기도 주식회사를 경기도가 11월에 설립한다고 하는데 이게 뭡니까? 예, 경기도 주식회사는 기술력은 우수한데 디자인이나 브랜드가 약해서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경기도 내에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경기도가 설립을 추진하는 회사입니다. 예. 경기도 내 중소기업이 생산한 우수한 제품의 전시 또 판매장을 구축하고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마케팅 지원 또 해외 판매장 설치 이런 게 주요 역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주식회사는 남경필 지사가 추진하는 공유적 시장 경제의 핵심 정책 가운데 하나인데요.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 영세기업의 육성을 위해서 공공기관이 나서서 직접 지원한다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경기도는 경기도 주식회사 설립에 대해서 행정자치부가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도록 한 데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이런 수정 보완 과정을 거쳐서 10월 중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11월 중순에 이 경기도 주식회사의 문을 열 계획입니다. 예, 그렇군요. 이 기업들과 어떤 소비자들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이제 앞으로 잘 지켜봐야겠죠. 자, 그리고 경기도가 청년들의 일자리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경기 일자리 카페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이 사업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경기도가 청년들의 일자리 고민을 듣고 해결 방안을 찾는 상담 공간으로 경기 일자리 카페를 시범 운영합니다. 예. 우선 수원과 의정부에서 각각 한 곳씩 우선 운영하게 되는데요. 경기 일자리 카페는 민간 커피 전문점을 활용합니다. 수원 우만동에 있는 카페레알 2와 의정부 신곡동에 있는 카페 스튜디오 제이슨이 시범 운영하는 일자리 카페인데요. 이 두 곳에서는 매주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오후에 직업 상담사가 취업 상담이나 청년 일자리 정보 안내, 또 자기소개서 작성 요령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매주 금요일에는 취업 전문기관 강사들이 와서 자기 홍보 요령이나 메이크업, 또 모의 면접, 취업 전략 등을 주제로 한 강의와 토론을 벌이는 취업 콘서트도 진행하게 됩니다. 취업 준비생이나 가족, 경력 단절 여성 등 취업과 관련한 시민이면 누구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요. 경기도는 우선 3달간 시범 운영을 거쳐서 보완책을 마련하고 내년에 이 일자리 카페 사업을 정식으로 운영할 방침입니다. 네, 방송 들으신 분들은 주위에 취업 고민 많은 분들에게 좀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YTN 김학무 기자였습니다. 자,
자, 수도권 투데이 마무리 곡은 저니의 When You Love a Woman 준비했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올게요. 정병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